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요즘 같은 계절이 오면 괜히 마음이 들뜨죠.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묵은 이불도 털고 겨우내 닫아두었던 창고 문도 열게 됩니다. 이제 좀 사람 사는 것 같네. 그렇게 혼잣말을 하며 시골집 마당도 정리하고 텃밭에 상추 모종도 심고 산으로 들로 봄바람 쐬러 나가게 됩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이맘때가 참 바쁩니다. 집안 구석구석 청소도 해야 하고 농사 준비도 해야 하고 오랜만에 몸을 움직이다 보니 하루가 금세 지나가죠. 그런데 바로 이 시기 우리가 꼭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한타바이러스입니다. 이름은 조금 낯설지만 매년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위험한 감염병입니다. 더 무서운 건 처음엔 감기처럼 시작된다는 겁니다. 몸살 같고 열이 나고 기운이 없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며칠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넘기곤 합니다. 하지만 치료 시기를 놓치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니어분들이 꼭 알아야 할 한타바이러스의 위험성과 예방법을 쉽고 따뜻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꼭 가족들과도 함께 나눠주세요. 특히 시골 생활을 하시거나 텃밭을 가꾸시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반드시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몇 해 전 봄이었습니다. 경북의 한 시골 마을에 사는 73 김 어르신은 겨우내 닫아두었던 창고를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에휴, 이것도 버려야 하는데. 오래된 농기구와 박스들을 꺼내며 연신 먼지를 털어내셨죠. 창고 안은 어둡고 눅눅했습니다. 구석에는 쥐가 드나든 흔적도 있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습니다. 시골집엔 원래 쥐 좀 있는 거지 뭐. 그렇게 몇 시간을 정리하고 나니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몸살처럼 으슬으슬 춥더니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무리해서 그런가 보다. 어르신은 따뜻한 물 한 잔 드시고 일찍 잠자리에 드셨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부터 상태가 이상해졌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고 온몸에 힘이 빠지고 열은 더 심해졌습니다. 며느리가 놀라 병원에 모시고 갔고 검사 결과는 한타바이러스 감염.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할 수 있었다고 의사는 말했습니다. 다행히 치료를 잘 받아 건강을 회복하셨지만 어르신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감기인 줄 알았어. 그렇게 위험한 병인 줄 몰랐지. 한타바이러스는 어떻게 감염될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쥐를 만지지도 않았는데 왜 감염이 돼? 하지만 한타바이러스는 직접 쥐를 만지지 않아도 감염될 수 있습니다. 들쥐나 집쥐에 소변, 침, 배설물 속에 바이러스가 들어있는데 그것이 마르면서 먼지와 함께 공기 중에 떠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그 먼지를 숨으로 들이마시면 감염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위험한 장소는 이런 곳들입니다. 오래 닫아둔 창고, 시골 빈집, 헛간, 비닐하우스, 곡식 창고, 농기구 보관 장소, 산 주변 움막이나 풀밭 같은 곳입니다. 겉보기엔 평범해 보여도 쥐가 다녀간 흔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왜 시니어분들이 특히 위험할까요? 젊을 때는 몸이 아파도 회복이 빠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회복 속도도 느려집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신장질환 같은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감염 후 상태가 더 빠르게 나빠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위험한 건 초기 증상이 감기와 너무 비슷하다는 점입니다. 처음엔 몸살이네, 감기 걸렸네, 며칠 쉬면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갑자기 상태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신호를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꼭 의심하세요. 한타바이러스 초기 증상은 주로 갑작스럽게 시작됩니다. 고열이 나고 오한이 들고 머리가 깨질 듯 아프고 온몸 근육이 쑤시기 시작합니다. 특히 특징적인 증상 중 하나가 허리 통증입니다. 허리가 부러질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눈이 충혈되거나 식욕이 떨어지고 심한 피로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며칠이 지나면 복통이나 구토가 나타날 수도 있고 소변량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하면 신장 기능이 나빠져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참는다는 겁니다. 병원 가면 괜히 돈 든다, 조금 쉬면 괜찮겠지. 특히 어르신 세대는 웬만하면 참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감염병은 초기 대응이 정말 중요합니다. 봄철 야외 활동이 늘어날수록 위험도 커집니다. 봄은 참 좋은 계절입니다. 햇살도 따뜻하고 바람도 부드럽고 집안에만 있기엔 아까운 날들이 많죠. 그래서 텃밭을 가꾸고 산나무를 캐고 들판을 걷는 일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바로 이 활동들이 한타바이러스 노출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풀밭에 그냥 앉거나 눕는 행동, 낡은 창고를 환기 없이 청소하는 행동, 먼지를 일으키며 빗자루질하는 행동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잠깐인데 괜찮겠지,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건강은 작은 방심에서 무너지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예방법, 환기부터 하세요. 창고나 시골집을 청소할 때는 절대 바로 들어가 청소하지 마세요. 먼저 해야 할 일은 문과 창문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최소 30분 정도는 충분히 환기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기 중 먼지가 어느 정도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청소를 시작할 때도 먼지가 날리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빗자루로 세게 쓸거나 마른 걸레질을 하면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퍼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물을 살짝 뿌린 뒤 물걸레로 닦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스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답답해서 못 쓰겠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먼지가 많은 곳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특히 KF94 같은 보건용 마스크가 좋습니다. 장갑도 함께 착용하면 더욱 안전합니다. 청소가 끝난 뒤에는 손을 비누로 꼼꼼히 씻고 입었던 옷도 바로 세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병을 막아줍니다. 들판에 그냥 눕지 마세요. 봄나물 캐러 가거나 농사일하다 보면 잠깐 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풀밭에 바로 눕거나 앉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들쥐에 배설물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능하면 돗자리나 방수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건강을 지켜줍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아프기 전에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열이 나고 몸이 으슬으슬 떨리고 허리가 심하게 아프고 기운이 뚝 떨어진다면, 특히 최근에 창고 청소나 농사일, 산행을 했다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마세요. 병원에 가셔서 최근 활동을 꼭 말씀하셔야 합니다. 창고를 정리했어요. 비닐하우스에서 일했어요. 산에 다녀왔어요. 이 정보가 진단에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느끼게 됩니다. 건강은 대단한 보약보다 작은 생활 습관에서 지켜진다는 것을요. 환기 한 번, 마스크 한 장, 손 씻기 한 번이 우리 몸을 위험으로부터 지켜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괜찮겠지,
라는 생각 대신 혹시 모르니 조심하자. 이 마음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오늘 이야기 꼭 기억해 주세요. 특히 가족 중에 농사일 하시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오늘 내용 꼭 전해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봄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더 건강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